낚싯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지. 대한민국엔 분계일학이 있습니다. 분계일학을 만나면 낚시가 즐거워집니다. 명지의 감동, 분계일학. 일학.co.kr. 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은 좁쌀봉돌 찌맞춤법 마지막 시간으로 낚시터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연천에 소재한 백학저수지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자주 다니던 곳인데 그 당시엔 주로 향어 낚시나 토종붕어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에 수상자들도 굉장히 많이 떠 있고 또 여기 자생떡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붕어 중축 낚시, 또 잉어 낚시가 주로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낚시터 풍경도 그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조에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찌맞춤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몇 가지 실험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비단 좁쌀봉돌 찌맞춤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찌맞춤법에 응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보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고정관념이나 또 낚시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이런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잠깐 접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낚시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또는 잘못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장력입니다.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중요한 부분이 얼만큼 내놓고 어느 부분을 수면 위에 내놓고 쓸 거냐입니다. 잠궈 놓고 쓰면 입질 보기는 편할 겁니다. 올라와지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 잠궈 놓고 쓰는 게 올라오는 거에 방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면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장력이 과연 낚시에서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느냐, 찌올림을 얼만큼 막아주느냐,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실험에 사용할 요 찌는 분계일학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다고 하는 물방개찌입니다. 이 찌는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찌 자체 무게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무게보다 가볍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무게가 약 1.1g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5g 정도 됩니다. 자, 찌 자체 무게는 그렇게 가벼우면서 봉돌은 약 3.6g 정도 나갑니다. 결국은 찌 자체 무게보다 봉돌이 약 3배 이상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중 대비 부력이 32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찌입니다. 이 예민한 찌에 아주 예민하게 맞췄습니다. 어느 정도 예민하게 맞췄느냐면 찌탑 반 정도가 나오게 0점 찌맞춤보다도 훨씬 가볍게 맞춰놨습니다. 물에 넣었을 때 이게 채비가 뜬 상태에서 바늘까지 다 달고 찌탑 반 이상이 나오도록 이렇게 가볍게 맞춰놨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면 0점이 찌탑 반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놓으면은 내려가서 0점 원래 맞춘 찌탑 반을 찾아갈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잠궈 놓으면 올라가서 다시 원래 0점 찌탑 반을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무런 것도 작용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편납을 감는다든지 미끼를 단다든지 또 찌맞춤의 변화를 전혀 주지 않고 찌탑만 움직여서 이 찌탑을 다 잠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시면 표면 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눌러서 요런 지금 0점보다 더 내려가 있죠. 이 상태에서 놓으면 찌는 올라가서 원 상태로 복귀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잠가 보겠습니다. 케미 꼬지까지 잠가 놓은 겁니다. 손을 뗐는데 찌는 꼼짝도 않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요 물 표면이 찌탑, 굵은 부분, 케미꽂이 부분을 딱 잡아줬기 때문에 찌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던 게 이 부분에 놓으면 못 움직이던 게 살짝 만들어서 이 가는 부분에 놓으면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디까지 찌탑을 내놓고 낚시를 해야만 예민한 입질도 감지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표면장력의 개념, 표면장력은 물 표면이 물체를 잡고 있는 힘이다. 자, 그 개념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낚시에서 그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찌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케미까지, 꼬지까지 이렇게 잠궈 놓고 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궈 놓고 쓰면 아무리 예민한 찌에, 아무리 찌를 예민하게 맞춰도 표면장력이 작용을 해서 웬만한 작은 입질은 찌가 표현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려면 조금만 내놓고 쓰십시오. 이렇게 내놓고 쓰면 표면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찌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바늘 크기에 따라서 찌 맞춤이 어떻게 틀려져야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현장에 가서 현장 찌 맞춤을 할 때 첫째는 수심에 따라서 찌 맞춤이 조금 틀려진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적이 넓고 수심이 3m 이상 깊을 때 그때는 수압도 크고 또 속조류, 대류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맞춰야 된다. 자,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신데 바늘 크기에 따라서 찌 맞춤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찌 맞춤이 틀려지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찌 맞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조통에 똑같은 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채비만 하나는 붕어 바늘로 보통 6호 바늘 정도로 써서 좁쌀도 2호 정도를 썼고 붕어 채비로 했고 하나는 또 한 잉어 바늘 한 13호 정도 될 겁니다. 13호. 쥐노 바늘로 하면 한 4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좁쌀도 좀 큰 걸 달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찌 맞춤은 똑같이 놔보겠습니다. 찌 맞춤은 똑같이 했습니다. 보통 한 케미가 거의 나올 정도, 4분의 3, 3분의 2 정도 나올 정도로 똑같이 가장 일반적인 좁쌀붕돌 채비 찌 맞춤을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거로는 이 상태에서 찌를 조금 올려서 케미꽂이 밑에까지 내놓으면 좁쌀이 자동으로 바닥에 닿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붕어 채비부터 보겠습니다. 찌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찌를 올려서 내려놔 보면 지금 한 마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바늘이 목줄이 누워 있고 좁쌀이 닿아 있고 본봉들이 떠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케미꽂이 이상만 내놓으면 자동으로 이 붕어 채비에 있어서 보통 6호 정도 바늘은 좁쌀이 닿는 그런 안정적인 찌 맞춤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찌에 똑같이 찌 맞춤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늘만 틀려진 겁니다. 잉어 바늘로, 잉어나 향어를 잡기 위해서 잉어 바늘, 큰 바늘을 쓴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요만큼 한번 내보겠습니다. 찌를 올려서 한 마디 정도 찌탑을 바깥으로 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보면 지금 오히려 이쪽 거보다도 찌가 더 나왔습니다. 찌탑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좁쌀이 닿아야 됩니다. 근데 물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좁쌀이 이렇게 일자로 떠 있고 바늘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바닥 맞춤이 아니라 0점 맞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흐르게 되고 또 허챔질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좁쌀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럼 찌를 조금 더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찌탑을 한번 거의 다 내놔 보겠습니다. 거의 다 내놓은 상태에서 넣어보면, 자, 찌탑이 한 4분의 3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밑에를 보면 좁쌀이 가라앉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바늘이 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찌 맞춤을 해서는 좁쌀을 가라앉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무겁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중층에 띄웠을 때 이렇게 케미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케미 끝이 수면에 일치되게 이렇게 무겁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편납을 감아서 찌맞춤을 조정한 다음에 과연 좁쌀이 닿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정도의 편납을 목줄에 감아서 자, 찌맞춤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늘이 살짝 뜬 상태에서 수면에 일치됐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맞춘 겁니다. 아주 무겁게. 보통 얘기하는 수평 찌맞춤으로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찌탑을 케미꽂이를 물 바깥으로 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나오면 실제로는 바늘부터 닿고 이렇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케미꽂이 이상만 나오면 이 좁쌀이 바닥에 닿을락말락 살짝 닿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좁쌀이 바닥에 딱 닿는 게 아니라 목줄을 눕혀 놓는 겁니다. 그거는 바늘이 눕혀져 있기 때문에 흐르지도 않고 목줄이 또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고기가 흡입을 할 때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좁쌀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바늘 크기가 커지면 특히나 0.찌 맞춤에 있어서는 바늘이 무거우니까 그만큼 더 가볍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0.찌 맞춤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요, 바닥 낚시, 안정적인 바닥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바늘이 클 경우에는 그만큼 무겁게 찌 맞춤 하셔야만 좁쌀을 가라앉힐 수 있는, 봉도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바닥 낚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비별로 바닥 상태를 낚시인에게 전달해주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틀린지 그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비의 기능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능은 어신을, 고기가 물었을 때 어신을 낚시인한테 전달을 해주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바닥 상태가 경사졌는지 또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낚시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채비에 따라서 그거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채비가 있고 또 일부분밖에 전달을 못하는 그런 채비도 있습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똑같은 찌에 채비만 틀리게 했습니다. 채비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두 바늘 이봉 채비를 했고 하나는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좁쌀봉돌 채비를 썼습니다. 채비만 서로 틀리지 똑같은 부력의 똑같은 찌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찌로 해서 찌맞춤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찌맞춤을 해놨는데 두 개를 똑같이 해서 한번 놔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속도로 내려가고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찌맞춤도 똑같은 수준으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맨 바닥에 들어갔을 때와 장애물 위에 올라갔을 때 과연 찌탑이 틀려지는지 틀려지지 않는지, 과연 바닥이 경사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런 부분을 낚시인에게 전달해주는 채비는 어떤 것이고 또 전달하지 못하는 채비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찌에 같은 찌 맞춤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보통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하는 형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요거는 이봉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봉돌 띄워갖고 바늘만 닿게 그렇게 하는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좁쌀봉돌 채비를 쓸 때 케미꽂이까지 내놓고 좁쌀이 살짝 닿도록 그렇게 미끼를 달아서 아까 찌맛은 그대로 해서 찌만 올린 겁니다. 자, 그런 상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옆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와 장애물 위에 올라갔을 때 바닥 높이가 틀려지니까 당연히 찌 높이도 틀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낚시인들이 딱 보고 경사가 있구나 또는 장애물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좁쌀봉돌 채비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놓으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찌탑이 이렇게 케미꽂이 밑에 1cm 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위에 이 돌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니까 돌 높이 정도, 한 5, 6cm 정도 찌탑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러겠지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놈을 한번 이봉채비를 여기다가 지금 이 바닥에 놨을 때는 케미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돌 위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찌탑이 한 이 정도는 5cm는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케미만 보입니다. 아까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좁쌀봉돌 채비 같은 경우는 돌 위에 올라갔을 때와 바닥에 내려갔을 때 결국 바닥 지형이 변하는 것을 낚시인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봉채비는 이 바위에 올라갔을 때와 바닥에 내려갔을 때 밑에서는 변하지만 위에 보이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아, 여기는 바닥 상태가 좋구나, 평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낚시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좁쌀봉돌 채비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이봉채비를 쓸 때는 대충 던져도 거의 찌높이가 일정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나도 꽤 잘 던진다, 정확하게 던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좁쌀봉돌 채비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5cm만 벗어나도 찌탑 높이가 틀려진다 이겁니다. 5cm 틀려지고 10cm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짜증나서 못하겠다. 무슨 채비가 이렇게, 무슨 찌가 이렇게, 무슨 채비가 이렇게 찌높이가 던질 때마다 틀려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바닥 상태를 낚시인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좀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만 바닥 상태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조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찌 맞춤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찌 맞춤을 해야 되느냐, 그 현장 찌 맞춤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크게 과연 이곳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수압이 작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바늘이 기준 바늘이냐, 그보다 작은 바늘이냐, 큰 바늘이냐,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하는 어종이 박려한 중국붕어냐, 뭐 토종붕어냐, 또는 잉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찌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현장 찌맞춤 하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찌탑 중간 정도 나오게 수심을 측정한 다음에 찌를 내려서, 찌를 4, 50cm 내려서 다시 포인트에 투착했을 때 이 케미 노출 정도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케미 반 정도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찌 맞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미 꽂이가 보일 정도로 아주 가볍게 맞춰진 경우입니다. 가벼운 찌 맞춤이고, 요거는 거의 수면에 일치되게 무겁게 맞춘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케미 반 나오게 맞추고 또 케미 꽂이가 나올 정도로 가볍게 맞추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겁게 맞춰야 되는지, 자, 한번 표를 보면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미,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평균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일반적인 경우는 케미 반 노출입니다. 케미 반. 케미의 3분의 2 노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앞에 2칸 반, 3칸을 던져놓고 보면 케미 한 3분의 2 정도가 나왔을 때 케미 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미 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분의 2 정도 노출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는 경우는 대부분의 낚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어장이나 저수지, 보통 수심 한 1.5m에서 3m 정도, 이 정도 대부분의 낚시터에서 양어장, 저수지 가릴 거 없이, 또 바늘을 보통 붕어 바늘 가장 많이 쓰는 6호 기준으로 해서 뭐 5호나 7호까지 이 정도 쓰실 때는, 근데 붕어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90% 이상이 이렇게 케미
반 정도, 3분의 2 정도 나오도록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가볍게 맞춰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째는 손마터나 하우스 낚시터 같이 바닥이 감탕인 경우입니다. 수면적도 아주 작아서 수압도 없고 그러면서도 밑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바닥이 감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무겁게 맞추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끼가 묻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바늘이 아주 가벼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 바늘 5, 6, 7보다 더 작은 바늘, 미늘 없는 바늘 3호나 4호 같이 아주 작은 바늘 쓸 때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늘이 클 때는 무겁게 맞춰야 되는데 바늘이 작을 때는 가볍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는 찌탑을 많이 내놓고 쓰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내놓고 쓰는 게 쭉 주황색 올라오는 부분이 더 좋다. 그런 부분에 더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케미를 반 정도 맞춘 상태에서 찌탑을 그만큼 내놓으면 무거운 찌 맞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케미 전부 노출로 이런 식으로 케미 꽂이가 보일 정도로 이걸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간신히 잠길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 물속에 던졌을 때 아주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가 잠길 정도가 됩니다. 자, 케미 꽂이가 잠기는 이 정도입니다. 요런 상태가 가볍게 맞추는 경우입니다. 자, 굳이 하면 다시 설명드리면 바닥이 감탕인 경우, 그 다음에 찌탑을 많이 내놓고 쓰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바늘을 작게 쓸 때,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무겁게 맞추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면에 일치되게 맞추는 경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늘이 크면 정상적으로 맞추면 좁쌀이 바닥에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좁쌀을 눕히기 위해서 무겁게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은 수면에 일치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겁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심이 3m 이상 계곡지, 수심이 굉장히 깊은 경우나 댐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2.5m를 기준으로 수압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2.5m, 3m 이상이 됐을 때는 또 속조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맞추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무겁게 맞추시고요. 또 유속이 있는 강이나 수로에서 이때도 가볍게 맞추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무겁게 맞춥니다. 케미 끝이 수면에 일치될 정도로.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바늘이 큰 경우, 잉어나 향어를 잡기 위해서 강섬동 한 3호나 뭐 4호, 5호 이렇게 크게 쓰는 경우, 또 이드메지나 보통 붕어 바늘, 다나고나 이드메지나 같이 10호 이상 바늘을 쓰는 경우, 큰 바늘을 쓰는 경우에는 수면에 일치될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서 크게 평균적인 경우, 가벼운 경우, 무겁게 맞춘 경우로 나눠 놨습니다. 근데 요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바늘을 뭐 7호도 아니고 10호도 아닌 8호나 9호를 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맞추느냐? 중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결국 3분의 2도 아니고 수면의 일치도 아닌 약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런 정도로 맞추 약간 무겁게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찌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장 찌맞춤 했을 때 케미 노출 정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찌맞춤이 끝나면 지난번에 배운 대로 다시 찌를 올리셔서 반드시 케미꽂이 밑에 찌탑 한 마디 이상 내놓으셔야만 좁쌀이 바닥에 닿는 안정적인 찌맞춤이 됩니다. 제가 좁쌀봉돌 찌맞춤법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 한 8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찌맞춤법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현직 장관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200명에서 250명을 모아놓고 지금 4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경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점짜리 낚시 강의도 해봤습니다. 이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끝날 때쯤에는 꼭 질문을 합니다.
좁쌀봉돌 찌맞춤에 있어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좁쌀봉돌 채비는 양어장 전용 채비가 아니냐, 또 굉장히 사용하기에 까다로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 양어장 전용 채비다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 낚시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 채비는 또는 저 찌는 양어장 전용이다 또는 경기 낚시 전용이다, 이런 식으로 굳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지에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표면 장력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표면 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을 없애기 위해서 꼭 내놓고 쓰는데, 그렇게 찌탑을 내놓고 쓰는 게 입질 보기에 불편하고, 또 던질 때 바닥 양어장 같지 않고 특히나 노지는 지형지물이 많아서 바닥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던질 때마다 찌탑이 틀려지니까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바닥을 읽는 능력, 그래서 낚시인에게 전달해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더라도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몇 번만 해보시면 오히려 시원한 찌올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챔질을 하시는데, 타이밍을 잡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질문으로 이 좁쌀봉돌 채비가 처음에 공개될 때 군계락지가 유선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채비는 유선 형태, 찌 형태 중에서 유선 형태의 찌에만 적용되는 채비가 아니냐, 근데 나는 주로 보통 다루마라고 하는 오뚜기 형태의 찌를 선호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적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유선형 찌에서부터 보통 다루마찌라고 하는 오뚜기형 찌, 그 다음에 반유선형 또는 반다루마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떡밥용으로, 떡밥 낚시, 붕어 낚시용으로 나온 카본을 탑으로 갖고 있는 예민한 찌에는 전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군계일학찌에만 또는 유선 형태의 찌에만 적용되는 그런 채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좁쌀봉돌 채비는 군계일학찌에만 적용되는 군계일학 전용 채비가 아니냐, 또 반대로 이 군계일학찌는 좁쌀 채비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채비는 어떤 채비 찌에도 적용이 가능한 전천후 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군계일학찌에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군계일학찌가 좁쌀봉돌 채비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리적으로 다른 채비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채비를 권하는 것 뿐입니다. 낚시를 한자로 쓴다면 즐거울 낙자에 때시자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즐거운 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낚시입니다. 근데 본인이 쓰는 채비나 찌맞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항상 고기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낚시는 즐거우려고 하는 것인데 낚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 하니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 원리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하시고 또 여유를 갖고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낚시,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락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해야 될 올린 다음에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제압하는 지방에 가도 끊어치기법, 양심어조 이 끊어치기법을 갖다가 그런데 가시면 습득을 하게 되면요, 어분이에요. 정말로 좋은 양심어조를 키울 때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펠렛이라 그러죠. 이렇게 큰 거. 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대물을 끌어내기가 힘든데, 얕으시면 어느 얕으시면까지 대물을 끌어내기가 쉽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죠? 수심에서